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로마 대 파르마. 자, 일단 양팀 다 주전 미드필더 한 명씩 결장 중입니다. 자, 다만 이제 뭐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기존 결장자들이 많은 편이다. 네, 이 점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봐요. 자, 일단 이제 로마 같은 경우에는 라니에리 감독이 부임한 후 이제 경기력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좀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좀 저조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최근 좀 코모 상대로 원정에서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이제 2대 0으로 좀 패배한 이제 좀 로마였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원정에서의 좀 경기력은 아직까지 좀 저조한 거좀 로마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다만 이제 이와 별개로 지금 홈에서는 3연승 중으로 지금 상승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3경기 연속 지금 멀티득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득점력 또한 지금 홈에서는 많이 좋은 편입니다. 네. 그만큼 확실히 좀 최근 좀 홈에서는 이제 극강의 모습 보이고 있는 좀 로마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원정팀 뭐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패 중으로 다소 좀 주춤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뭐 베로나 상대로도 이제 3골을 실점하며 불안정한 좀 수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좀 수비에서는 좀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좀 현재 좀 파르마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요 경기 뭐 간략하게나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그래도 로마가 홈에서 높은 볼 점유를 좀 바탕으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좀 측면 돌파를 좀 쉽게 허용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수비 뒷공간이 좀 잘 뚫리고 있는 그런 약간 좀 파르마 상대로는 로마가 좀 득점 기회를 많이 창출할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점을 좀 잘 좀 활용해서 로마가 더 이제 공격에서 주가 나타낼 수도 있는 경기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파르마 역시 좀 수비 전환이 대체로들이 뭐 로마 상대로 역습을 통해 어느 정도 좀 위협적인 좀 득점 기회를 좀 만들 것으로 봅니다. 근데 확실히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양팀 다 어느 정도 좀 좋은 득점 기회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좀 로마가 더 이제 그런 기회들을 많이 좀 창출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자, 물론 뭐 이제 일주일 가량신 파르마와 달리 로마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컵 경기를 치러서 체력적으로는 좀 열세일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컵 경기에서 뭐 샴푸도리아 상대로 뭐 전반 30분도 안 돼서 3점의 리드를 가져가며 경기를 좀 수월하게 운영했고, 그리고 이제 비교적 에너지 소모 또한 좀 적었기 때문에 로마가 좀 체력적인 부담이 뭐 그렇게까지 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확실히 좀 파르마와 좀 비교했을 때는 뭐 에너지에서의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그게 막 이렇게 유의미하게 뭐 이렇게 좀 크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도 좀 말씀을 드려봐요. 자, 그래서 일단 뭐 현재 뭐 흐름, 뭐 경기력 모두 뭐 로마가 더 좋고, 그리고 이제 홈에서 지금 극강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뭐 그래도 뭐 로마 사이드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요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로마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로마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만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 승에 2.5준 오바로 이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트레이트 대 이제 시타르트. 자, 일단 위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 결장. 자, 그리고 원정팀 뭐 시타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은 두 팀 다 주중에 컵 경기를 치렀었는데 이제 위트는 수비수 정도를 제외하고는 죄다 로테이션을 좀 돌렸고, 그리고 시타르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선수들 다수를 좀 기용하면서 전력으로 좀 나섰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위트는 좀 컵 경기에서 이겨 이제 다음 라운드로 이제 좀 진출했고, 이제 시타르트는 이제 전력으로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패배하면서 결국 이제 일찍 좀 탈락을 하게 되었죠.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그좀 직전 컵 경기에 대한 그좀 라인업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좀 말씀을 드려봤네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좀 더 뭐 주전 관리가 잘 된 쪽은 지금 위트레흐트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스타르트가 이번 시즌 좀 기대 이상의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현재 뭐 리그 8위에 좀 위치할 만큼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만 근데 지금 홈에서는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며 이제 성적까지는 좀 좋지만, 원정에서 시타르트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이 홈에 비해 좀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성적 또한 이제 많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홈과의 그런 좀 편차가 큰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지금 이제 리그 기준 이제 시타르트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 단 1승밖에 없을 뿐더러 이제 거의 매 경기 이제 상대팀한테 득점 기회를 좀 많이 허용하면서 좀 수비가 좀 불안정한 편입니다. 그만큼 확실히 지금 홈과 또 원정에서의 좀 경기력 편차가 큰 그런 이번 시즌의 그런 시타르트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물론 이제 위트레트도 긴 연승을 이어갔을 때 비해 모멘텀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 여전히 LADBC 내에서 이제 경쟁력 있는 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뭐 시타르트에 비해 뭐 전력이나 경기력이 더 우세할 뿐더러, 그리고 이제 양 팀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도 어느 정도 좀 크기 때문에 이런 점들까지 다 이제 종합해서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뭐 요 경기는 뭐 위트레트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요 경기 승패 본다고 하면은 위트 사이드로 보는 경기. 네, 안 그러면은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위트레트 승에 2.5점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버튼 대 첼시. 자,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공이 한 명 결장. 자, 현재 지금 맥레일이 이제 좀 결장 중인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파나, 이제 쿠쿠렐라가 이제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이제 뭐 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결장의 상이다. 네, 요점까지도 이제 같이 좀 전달해 드려 보네요. 자, 일단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아스날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며 이제 이변을 좀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경기에서 아스날의 경기력이 좀 저조했던 것과 더불어 이제 에버튼의 그런 좀 두 줄 수비 및 그리고 이제 픽포드의 좀 기막힌 선방이 몇 차례 나오면서 아스날 상대로 이제 에버튼이 원정에서 좀 클린시트를 좀 기록했습니다. 네. 자, 확실히 좀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좀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만들었던 그런 좀 에버튼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여전히 지금 에버튼의 경기력이 좀 대체로 좋지는 못해요. 네, 그쵸. 그리고 이제 최근 뭐 울버햄튼 상대로 4골을 넣은 걸 좀 제외하면은 죄다 무득점을 좀 기록했을 정도로 현재 좀 득점력이 많이 저조한 그런 좀 에버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좀 이번 시즌 뭐 공격 전개가 좀 대체로 좋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좀 득점력도 많이 지금 저조한 그런 좀 에버튼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첼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8연승 중으로 이제 최고조의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경기력 또한 지금 뭐 고점일 정도로 이제 뛰어난 퍼포먼스를 줄곧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퍼런스 리그는 주로 좀 로테이션 위주로 좀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좀 전승을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리그에서도 지금 1위인 쪽 리버풀을 좀 바짝 지금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이제 리그, 뭐 컨퍼런스 리그 두 마리 토끼 다 좀 잘 잡고 있고, 그리고 현재 이제 흐름, 경기력 모두 좀 최상인 그런 좀 첼시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요 경기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그래도 이제 첼시가 좀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며 어느 정도 좀 중원을 좀 장악할 것으로 보고, 자, 그리고 에버튼 같은 경우 이제 직전 아스날 전처럼 어느 정도 좀 두 줄 수비를 좀 통해 최대한 좀 수비적으로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뭐 지금 현재 뭐 공격이 좀 물오른 그런 좀 첼시 상대로 뭐 에버튼이 좀 애매하게 좀 라인을 올리면은 대려 좀 바로 좀 실점으로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 이런 좀 첼시 상대로는 최대한 좀 라인을 좀 내려서 굉장히 좀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하고, 그리고 이제 직전 뭐 아스날전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두 줄 수비 위주로 이제 좀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도 말씀 들어봐요. 자, 그래서 만약에 뭐 이제 에버튼이 좀 두 줄 수비로 이제 나선다고 하면은 첼시가 뭐 주로 이제 좀 에버튼 진영에서 이제 좀 볼을 좀 소유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좀 공격을 좀 주도하면서 계속해서 좀 에버튼의 좀 수비를 좀 두들 것으로 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요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첼시가 그리고 에버튼의 두 줄 수비를 얼마나 좀 빠르게 뚫느냐에 따라서 경기 흐름이 좀 많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번 경기에 좀 그래도 핵심 포인트라고 하면은 그래도 첼시가 좀 에버튼의 그런 좀 수비를 얼마나 좀 빠르게 좀 뚫느냐가 좀 관건인 경기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도 뭐 현재 좀 첼시의 물오른 공격력을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뭐 에버튼의 좀 수비를 잘 공략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첼시가 그래도 뭐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갈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현재 좀 기세가 굉장히 좀 매섭다 보니까 제 아무리 지금 뭐 에버튼이 상대라고 해도 좀 첼시가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 기세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게다가 이제 뭐좀 다른 팀들과 달리 뭐 첼시 같은 경우에는 컨퍼런스 리그에서의 그런 좀 비중을 좀 많이 줄였고, 그리고 지금 뭐 로테이션 이런 활용도 굉장히 좀 잘하고 있으면서 선수 관리도 지금 잘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좀 그래도 좀 첼시가 그래도 좀 더 약간 좀 수월하게 이기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첼시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 승패를 본 다음에 첼시 승. 자, 어느 반은 뭐 그래도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현재 뭐 에버튼이 이제 있을 때 오바를 보기는 많이 좀 꺼림직한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이제 상대가 좀 에버튼이다 보니까 뭐 언더까지 보는 경기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첼시 승 내지 2.5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스터 시티 대 이제 울버햄튼. 자, 일단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 그리고 키퍼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럼 좀 현재 좀 레스터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풀백 1명이 결장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아이튼 누리가 이제 좀 결장 중인 상황이고, 그리고 추가로 지금 뭐 쿠냐까지 이제 결장 의심인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울버햄튼 역시 좀 핵심 선수의 이제 결장 및 좀 결장 이슈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일단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래 좀 반니 감독이 부임한 후 이제 공격이 더 날카로워지긴 했지만 여전히 좀 수비가 많이 좀 불안정하면서 이제 좀 좋은 득점 기회는 계속해서 좀 많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공격이 좀 날카로워진 거는 좀 별개로 여전히 좀 수비는 이제 개선이 좀 안 된 상태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도 뭐 유캐슬 상대로 무려 좀 4골을 헌납하면서 이제 속수무책으로 좀 당했던 그저 레스터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레스터와 마찬가지로 이제 수비가 크게 흔들리며 최근 좀 저조한 그런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4경기 연속 멀티실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좀 수비 밸런스가 많이 무너진 현재 좀 울버햄튼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좀 전달해 드려봤고, 자, 일단 뭐 두 팀 다 이제 공통적으로 공격 전개는 좋지만 그에 반해 수비가 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대체로 좀 실점 위험이 큰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히 뭐 이제 측면 수비가 좀 취약하거나 안 그러면 좀 상대팀한테 좀 페널티 박스 좀 진입을 좀 쉽게 허용할 정도로 굉장히 좀 뭐 허술한 면모를 좀 많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좀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 그 양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뭐 두 팀 다 좀 실점 위험이 좀 클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경기 자체는 대체로 좀 템포 빠른 경기로 이제 흘러가며 어느 정도 이제 공격적인 양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두 팀 다 득점 기회만 잘 살린다고 하면은 뭐 요 경기는 충분히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이제 이어지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이제 간략하게나마 좀 전달해 드려봤습니다. 자, 물론 이제 최근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레스터가 더 낫긴 하지만 일단은 뭐 레스터가 전체적으로 좀 전력 누수가 큰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결과에 비해 경기 내용이 레스터가 그리 뭐 좋지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제 아무리 긴 연패 중인 울버햄튼이 좀 상대라고 해도 레스터가 약간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좀 장담하기는 좀 많이 좀 애매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해요. 네. 내가 확실히 좀뭐 레스터가 좀 역배는 모르겠는데 레스터의 그런 좀 정배라고 하면은 솔직히 뭐 지금 레스터 정배 사이드를 좀 보기에는 뭐 그렇게까지 좀 메리트 있는 경기는 아니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약간 이런 좀 난타전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 있는 경기는 뭐 오히려 이제 울버햄튼이 좀 화력이 더 터져서 이제 좀 잡을 수도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거는 뭐 정배인 쪽 레스터의 그런 메리트는 딱히 없다 보니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울버햄튼 사이드로 보도록 할게요. 네. 이 경기는 뭐 울버햄튼이 좀 연패를 끊고 이제 흐름을 좀 전환해도 할 말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뭐 요소까지 고려를 하면은 저는 이거는 울버햄튼 프랜승을 좀 보거나 안 그러면 결과 상관없이 오바만 보는 경기 2.5씩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울버햄튼 프랜승에 어느와 본다고 하면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테티엔데 이제 마르세유. 자, 일단 이제 쿠프 드 프랑스 이제 64강전. 이제 약간 좀 프랑스 이제 컵 경기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생테티엔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정도가 결장 중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이제 좀 라인업과 좀 비교했을 때 그런 좀 전력 누수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생테티엔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는 마르세유 상대로 진 경기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이번 시즌 좀 승격을 좀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기대 이하의 좀 경기력을 좀 보이면서 많이 좀 부진 중이고, 그리고 현재도 이제 뭐 리그에서 봤을 때 이제 좀 강등이 좀 유력한 그런 생테티엔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경기 연속 무패 행진 중으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현재 뭐 모나코를 제치고 다시 이제 리그 2위로 이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한동안 좀 침체되다가 다시금 이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현재 좀 마르세유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주 전쯤에 한번 맞붙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는 뭐 마르세유가 이제 70%에 가까운 점유율을 좀 가져가면서 경기를 좀 주도했었고, 그리고 특히 좀 마르세유만 일방적으로 공격을 했을 정도로 공격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꽤 많이 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2주 전 뭐 맞대결에서 이제 생테티에는 뭐 이제 마르세유 상대로 뭐 1개 내지 2개 정도의 유스틱밖에 기록하지 못한 반면,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뭐 유스틱 10개를 좀 기록하면서 이제 좀 양 팀의 그런 좀 득점기의 창출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컸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공격의 효율성도 굉장히 좀 차이가 컸었던 그런 좀 직접 맞대결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그 경기에서는 뭐 마르세유가 뭐 공격뿐만 아니라 좀 중원도 좀 장악하면서 좀 자기 페이스대로 이제 경기를 이끌었다.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좀 맞대결에서는 마르세유가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도 말씀 들어봅니다. 자, 일단 이제 리그왕이 2주 정도 휴식기를 좀 가지기 때문에 두 팀한테 있어 이 경기가 올해 마지막 경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뭐 그러다 보면은 뭐 두 팀 다 좀 정상적인 라인업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생테티엔이 전술적으로 굉장히 잘 준비하지 않는 이상 이제 최근 좀 맞대결과 비슷한 양상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확실히 좀 이런 이전 좀 맞대결처럼 이제 마르세유의 그렇죠 일방적인 좀 우위가 좀 될 수도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점을 더 이제 중요시하면은 저는 요거는 네, 마르세유 사이드로 보도록 할게요. 이 경기는 네, 마르세유 승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세유 승에 2.5씩 오바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프스부르크 대 도르트문트. 자, 일단 볼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이어스 그리고 이제 질레가 좀 결장 중으로 어느 정도 이제 좀 후방에서 좀 전력 누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자비처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이 상이다. 네, 요 정도까지도 같이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우선 이제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5연승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패배를 하면서 아쉽게 연승 흐름이 이제 끊겼습니다.
자, 다만 뭐 그래도 여전히 지금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3연승 중으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좀 기대치가 높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비록 좀 직전 경기 뭐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좀 패배를 하긴 했지만 뭐 여전히 뭐 볼프스부르크의 좀 경기력은 좀 좋은 편이고, 그리고 홈에서는 좀 3연승 중이다 보니까 뭐 더더욱 좀 기대될 만한 요소가 많다, 이렇게 좀 전해드려 보고. 자, 그리고 이제 돌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바르셀로나 상대로 홈에서 좀 패배를 하면서 드디어 이제 홈 무패 행진이 좀 깨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리그에서도 3경기 연속 무승부를 좀 기록 중으로 이제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이전에 비해 좀 페이스가 떨어진 그런 현재 좀 도르트문트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좀 양 팀의 이런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전해드려 봤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도르트문트가 뭐 점유율이 더 높을 수는 있다고 봐요. 네. 자, 다만 근데 지금 홈에 비해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많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특히 좀 돌문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공격을 좀 풀어가는 데 있어 좀 다소 답답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득점계 또한 원정에서 잘 만들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볼프스부르크 상대로 이제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갈 수는 있지만 경기를 유리하게 끌어가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오히려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공격에서의 그런 좀 효율적인 모습은 돌문보다는 볼프스부르크가 더 좀 많이 보일 가능성이 좀 높은 경기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돌문 같은 경우에는 리그 기준 이제 이번 시즌 원정에서 아직까지 승이 없을 정도로 원정 성적이 많이 안 좋고, 그리고 홈 볼프스부르크 상대로 3경기 연속 좀 승이 없는 상태로 많이 좀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요런 약간 점들까지 다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그래도 볼프스부르크 사이드를 좀 보는 게 더 좀 나은 그런 방안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이런 점들 다 고려했을 때 저는 요 경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볼프스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볼프스부르크 프랜승 보는 경기. 언어반은 요거는 뭐 배당 대비했을 때는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돌문의 그런 원정에서의 뭐 경기력은 물론 좀 공격 전개나 그런 약간 좀 득점계 창출이 좀 많이 좀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약간 좀 돌문이 이제 좀 생각보다 이제 공격이 좀 침체돼서 좀 저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볼프스부르크 프랜승 내지 뭐 배당 대비했을 때 언더까지 보는 경기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탈란타 대 이제 엠폴리 경기. 자, 아탈란타 같은 경우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현재 지금 두룬이 좀 결장 중인 상황이고, 그리고 엠폴리 같은 경우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일단 아탈란타 같은 경우는 현재 리그 10연승 중으로 이제 최상의 모멘텀을 좀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나폴리 그리고 인터밀란과 1위 경쟁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나폴리가 이제 어제 이제 제노아 상대로 이제 이기게 되면서 다시 이제 좀 2위로 밀려난 그 아탈란타긴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좀 다시 이기면은 이제 곧바로 또 1위로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좀 리그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력이랑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좀 좋은 좀 아탈란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뭐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피오렌티나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고, 그리고 베로나 상대로 원정에서 대승을 거두며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갔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뭐 토리노 상대로 이제 홈에서 좀 패배를 하며 이제 흐름이 한번 이제 끊긴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이제 베로나, 뭐 이제 피오렌티나와 같이 좀 라인이 좀 많이 올라간 좀 팀들한테는 뭐 공격에서 좀 나름 두각을 나타냈던 그런 좀 엠플리긴 하지만, 토리노처럼 좀 라인이 좀 대체로 좀 내려간 팀들 상대로는 공격에서 좀 많이 좀 힘을 좀 못 썼었죠. 네. 그렇죠. 자, 뭐 그래도 확실히 좀 뭐 이전에 비해서는 뭐 공격이 좀 나름 좋아진 좀 엠플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요 경기는 뭐 간략한 좀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뭐 요 경기도 뭐 아탈란타가 홈에서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리고 그런 약간 좀 높은 점유율을 좀 바탕으로 어느 정도 이제 좀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중원 또한 이제 좀 장악을 하면서 이제 주도권을 좀 가질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체로 좀 전진성이 떨어지는 엠폴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아탈란타가 좀 엠폴리 진영에서 볼을 좀 소유하는 시간이 이제 좀 길 수도 있다고 봐요. 좀. 자, 그리고 이제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라인이 올라간 아탈란타 상대로 좀 롱볼을 통한 뭐 역습 전개를 통해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대체로 이제 엠플리의 뭐 전개가 좀 투박하고 그리고 공격도 이제 좀 단조로운 편이다 보니까 뭐 그리 뭐 효과적이지는 않을 수가 있다. 약간 좀 이렇게도 좀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확실히 좀 양 팀의 그런 좀 공격 퀄리티에 있어서도 아탈란타가 이제 훨씬 더 나을 정도로 이제 공격에서의 좀 차이가 큰 그런 좀 두 팀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아탈란타의 그런 좀 공격이 좀 훨씬 더 매섭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현재 좀 전력, 흐름, 뭐 이제 경기력, 뭐 공수 밸런스 등 전부 지금 아탈란타가 우세하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도 아탈란타가 뭐 4연승 중으로 강한 면모를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상성적인 면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아탈란타 사이드를 보는 게 뭐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뭐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아무튼 뭐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이 경기 승패 본다고 하면은 아탈란타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아탈란타 승 보는 경기. 그리고 1엔드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마인스 그리고 2.5 기준으로 본다고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탈란타 승 이제 1엔드 기준 마인스 이제 2.5 기준 오버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 경기 또 한번 살펴보면은 소지사랑님 반갑습니다. 자, 일단 뭐 보험 대 이제 하이든 하임. 자, 일단 뭐 보험이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아직까지 이제 첫 승이 없는데 지금 뭐 하이덴하임의 그런 좀 상태를 좀 고려하면은 보험의 좀 첫 승 타이밍이긴 합니다. 자, 다만 근데 지금 뭐 보험이 뭐 첫 승 타이밍이라고는 하긴 하지만 경기력 인게임 내에서의 그 경기력을 좀 봤을 때는 도저히 좀 지금 뭐 보험이 좀 이제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가면서 좀 이길 것 같은 그거 좀 감이 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저는 뭐 약간 그런 걸 좀 그런 걸 더 약간 중점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뭐 하이덴하임이 좀 더 뭐 좋은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요거는 저는 하이덴하임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본다고 하면은 하이덴하임 프랜승을 좀 보거나 안 그러면은 뭐 고배당으로는 그냥 무승부도죠. 네. 요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덴하임 프랜승의 무승부.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럼 대 이제 네이메어. 자, 일단 뭐,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네이메어이 좀 최근 좀 흐름이 좀 안 좋고, 그리고 이제 직접 뭐 컵 경기에서는 연장전까지도 뛰었기 때문에 이제 빌럼보다 좀 체력적으로 더 좀 열세인 편입니다. 자, 물론 뭐 이제 상대 전적에서는 뭐 네이메어이 더 앞서긴 하지만 그거를 좀 감안해도 현재 지금 뭐 체력적으로 열세인 그 원정 네이미언을 좀 볼만하기는 많이 좀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본다고 하면 빌런 프랜승 한번 보는 경기 내지 안 그러면 요것도 뭐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도전.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빌런 프랜승 무승부 언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스팔마스 대 에스파뇰. 요거는 그래도 좀 페이스가 좋은 뭐 라스팔마스의 승을 좀 보긴 하지만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사이드 보도 할게요. 물론 뭐 이제 에스파뇰의 좀 수비나 뭐 라스팔마스의 수비가 뭐 그리 좀 좋진 않긴 하지만 근데 뭐 이제 이런 좀 팀들이 좀 만났을 때는 솔직히 뭐 오바를 좀 보기는 많이 좀 껄끄러운 면도 있고 그리고 언더 배당이 좀 생각보다는 제 기준에서는 좀 높다고 좀 판단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배당 메리트로 좀 언더도 좀 괜찮은 약간 좀 배당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서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이제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지도찾기 방식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